여도온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의주에서는요,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깨말못 하는데 게임은 몰라도 요건 알아야 된다 싶어서 여러분과 게임주 이야기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 정리해보고 시장에서 게임주에 대한 전략을 그럼 지금 좀 많이 올랐는데 요거 계속 가져가도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독일 쾰른서 들러온 게임주의 상승 시그널. 와, 쾰른에서 열리는 그 게임, 뭐라 그러죠? 게임스컴이라고 하죠. 게임스컴 2024에 관련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와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싶었던 종목들의 상승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게임스컴이 뭐길래 이렇게 핫하게 게임주들이 움직이는 걸까요?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쾰른에서 열리는 그 글로벌 게임 전시의 게임스컴 2024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물씬 더 키우게 합니다. 우리가 게임주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요. 게임이 신작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거 출시가 되기 그 전까지 기대감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출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얼마나 유저들의 반응이 뜨거운지 또 거기에서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거의 한 3차례 정도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곤 했습니다. 게임스컴 어워드 후보에 우리나라의 4개 부문의 게임이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아마도 오늘 관련한 내용이 발표가 될 텐데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크래프톤의 인조이, 넥슨의 카자한 등의 이런 관련한 게임이 이렇게 어워드 후보에 올랐습니다. 펄어비스는 차기작인 붉은 사막의 시연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동안보다 한 30분 정도 분량의 이런 영상을 공개하고 나서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다라고 해서 또 주가에 강세를 야기시켰고요. 그리고 11월에 지스타 게임쇼 여기에도 이제 4분기에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끝나고 나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싶으면은 가을 이후에는 11월에 지스타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신작 다 신작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작용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게임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게임스컴은 사실 처음부터 부각이 됐었던 건 아닙니다. 다음 장 볼게요. 2022년에 게임스컴이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게임스컴은 도쿄 게임쇼 그리고 미국 E3와 함께 3대 게임쇼로 꼽힙니다. 근데 2021년에 E3가 폐지된 이후에는 서구권에서 최대 게임쇼는 이 게임스컴이라는 쇼인데요. 이번에는 64개국 그리고 1,400여 개 기업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시가 됐나를 봤더니 2022년에 당시에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 관련한 이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부각을 받고 마케팅 효과도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로 나타나면서 와, 이거 게임스컴에서 한번 이슈되면은 관련한 효과가 광고 효과도 있고 이 매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게임사들 어떤 게임이 지금 노미네이트가 돼 있는지 이게 수상을 하게 되는지 여부가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게임스컴에 대한 모멘텀 이후에 11월에 지스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9월하고 10월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이제 실적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제 8, 9, 10 이렇게 지나가면서 실적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사실 게임주가 최근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다 올랐던 건 아니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게임주가 너무 다 엇갈렸거든요. 그동안 크래프톤이나 넷마블, 넥슨 게임즈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 특히 넥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관련한 ETF가 이렇게 애매한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것 외에 다른 게임주는 각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물스물 실적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 종목들까지 게임주에서 언급되면서 뭔가 불을 조금씩 더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스컴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 기대치와 실제 게임이 발매가 되고 나서 그 판매량이 얼마나 갭이 차이가 나는지가 중요한데 가장 이제 주요한 게 게임쇼, 게임스컴 이번에 출시 이후에 정식 출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영상을 보고 요거 신작 곧 나올 거예요라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년 이상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도 블랙웰 좀 지연되잖아요. 게임도 분명히 지연될 수 있어서 그러한 변동성을 여러분 항상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사실 어제 게임주 분위기는 게임스컴도 좋았지만요. 한 리포트가 시장에 엄청난 주가의 급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거고요. 달라진 게임주의 전체적인 뭔가 심리 상태도 좀 끌어올리는 상황이었는데요. IBK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카카오 게임즈를 사야 하는 3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또 내년에 대형 신작이 3개 정도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게 보니까 경영진 교체 이후에 사업부를 재편을 하면서 내년에 신작 출시에 관련한 이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뭐 시작인 것 같고요. 다른 게임주에 있어서도 뭔가 쇄신을 하고 변화가 분명히 작년부터 또 올해까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아마 가을쯤에 좀 전해진다면 전체적인 게임주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게임주 찾으면서 사실 제가 이 뭐 MMORPG다 뭐 이런 게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즐겼던 게임이 생각나서 여러분께 또 추억 삼아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갤러그 다 하셨죠? 예, 저 이거 쏘는 거 진짜 좋아했는 동생이랑 많이 싸웠습니다. 슈퍼마리오 이거 너무 재밌죠? 요거 이렇게 탁 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글보글도 정말 열심히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런 추억의 게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게 매출이 지금도 발생할까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항상 게임도 신상 좋아하고 새로운 팩이 나오면 그걸 사고 싶어 하던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이번에 나왔던 신작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되는 거 플러스 11월에 있을 지스타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기업은 종목은 게임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게임주 모멘텀이 좀 끊길 수 있는 가을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게임주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관련한 기업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꼼꼼하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돈의 주식 이야기 오늘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